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상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 소멸시효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즉,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없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대부분 다 3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보험금은 3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10년 전 사고일에 대해 청구를 하여도 예외적으로 심사를 해주고 그 청구권 사유가 합당하면 보험금 또한 지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인데요. 여기서 후유장애라고 해서 너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장애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국가장애 등급이 나와야 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각 관절, 어깨나 손목, 손가락, 그리고 골반이나 무릎, 발목, 발가락 등 관절 부위에 골절이 되어 수술하셨다면 이 후유장애 보험금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허리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허리는 경미한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로 진단만 되었어도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보험, 정말 3년이 지났어도 5년, 10년이 지났어도 지금에서라도 정말 청구가 되나요? 네, 정말 됩니다. 저도 실제 약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해서 진행하고 보험금도 수령했던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데 왜 이것만 10년 전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후유장애라고 하면 사고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로 설명드리면 내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골절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죠. 그런데 후유장애, 내가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모르고 계속 살아오다 이것도 후유장애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내가 앞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결정 누가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험회사에다가 주장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바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아무 말 못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 대해 내가 후유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전에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수술을 하였고 다리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냥저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후유장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았는데 또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행이 됐겠죠? 그럼 이 날짜, 바로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가 내가 내 몸에 후유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소멸시효를 얘기하지 못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적정성 여부만을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 참 어렵죠? 보험회사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보상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이 생기기도 한 것이지만요. 아무튼 후유장애 보험금 병원에서 그때 당시 사고 내용이 나와 있는 의무 기록지와 진단서, 영상자료 등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평가받아서 청구해 볼 수 있으니 주위에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계시거나 아까 허리는 뭐라 그랬죠? 네,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후유장애가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찾아보셔서
놓치고 있던 우리의 소중한 보험금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하실지 모르시다면 댓글이나 전화, 사건 의뢰 등을 통해 말씀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런 틈새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